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공장 어디에 지을까?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딱 추측 미리 보통 우리 통념 같은 거 있잖아요. 가령 뭐 아까 배다 어플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쓰는 것처럼 해외에 보통 우리가 제조 공장 이제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짓는다 하면 언뜻 생각나는 나라. 아무래도 가까운 중국 뭐 이런 나라가 많이 떠오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중국 뭐 네. 중국보다는 뭐 베트남. 베트남도 생각을 많이 하시나 보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일본은 좀 너무 생각나는데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한번 일단 중국이 먼저 떠오를 이 사람도 자, 지금 당황했어. 당황했어. 본인이 짜온 지금 진짜. 시나리오에 맞지 않아. 누가 일본에 공장을 지어요? 이분들 다 이렇게 지금. 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의 아세안 국가 이전 현상과 원인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네. 잠깐 먼저 얘기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에서 설립한 민간연구소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중국에 집중됐던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네. 2011년 이후에 아세안 10개국, 특히 베트남으로 이렇게 빠르게 좀 이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내가 찍기 여왕이라니까요. 네. 일단 2018년도에 이 아세안 10개국의 그 공장을 새로 지은 이런 개수를 보면 523개. 근데 그 중에서 베트남이 415개예요. 그러니까 와. 특히 노적이네요. 베트남이 이제 많이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다가 새로 이렇게 공장을 낸 업체는 238개.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외 공장을 세웠다 하면 베트남이 한 415개, 중국이 238개. 확실히 이제 공장을 이제 베트남에 짓는 경우들 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세안 10개국 이제 베트남을 포함한 여기에 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흐름을 좀 약간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해외 공장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사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인건비도 좀 상승하고 있고 비교적 이제 또 베트남 같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법인세라든가 이런 자기는 왜 네. 해외 공장 유치하면은 그런 혜택들을 주는 것들, 그다음 이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뭐 소비 시장 예전에도 한번 우리 왜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상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쪽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잠재력 가진 소비 시장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 데로 이제 공장들을 짓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군요. 이 공장 개수는 이제 뭐 그런데 투자액도 어떻게 통계가 나왔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투자액 기준으로 이제 하면 네. 중국의 투자 비중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으면 그때는 한 43.2%였는데 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31%?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0% 빠진 거죠. 투자액도 역시 중국이 그렇죠. 떨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네. 같은 기간에 이 아세안 국가 10개국 그 투자 비중이 13.4%에서 21.4%로 한 8%포인트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면 어쨌든 이제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많이 공장을 지었다면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아세안 10개국, 그러네요. 특히 베트남으로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게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세운 신설 법인, 이거는 이제 법인 개수로 따지면 아까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설립한 그 비중이 64.6%에서 28.4%. 이건 법인 숫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신설된 네. 그리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는 13.5%에서 37.7%. 그러니까 확실히 저쪽 그 아세안 10개국으로 향하는 지금 국내 그 기업들의 발걸음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측면, 뭐 투자액이나 법인 설립이나 뭐 공장 신축 규모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 이 아시안 쪽으로, 아시안 10개국 쪽으로 보이는데 특히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확실히 베트남이 예를 들어서 1999년도만 네. 해도 베트남에 그해 새로 공장을 설립하는 회사가 17개였는데 2018년도에 415개로 늘었으니까 이건 되게 확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곡선이 나올 거 엄청 아니에요. 거죠. 1999년에 중국에 그 공장을 새로 세운 이런 신설한 게 418개였는데 작년에 238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한 절반 꺾였네요. 꺾인 네. 거죠. 그래서 그
중소제조 기업으로 한정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 금액이 2014년부터 중국을 이제 역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들도 네. 여기는 이제 아주 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가령 무슨 뭐 2009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뭐 30개에서 38개로 늘어났다거나, 뭐 태국이 11개에서 16개, 미얀마가 0개에서 전혀 없다가 19개,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경련에서는 뭐 이제 원인 같은 걸 이제 왜 그럴까? 그럼 대체로 비슷해요. 이게 뭐 중요한 거네요. 네. 인건비가 낮고, 그 다음 네. 뭐 투자 인센티브, 공장을 세울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은 성장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좀 젊다. 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 베트남도 한번 비슷했을 것 같은데 국가 나이가 평균 있는데. 연령이 되게 낮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제조업들이 이 아세안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네.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빼놓고, 그 다음 브루나이 같은 경우 이런 데 빼면 아세안 8개국 제조업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아직은 이제 한국의 한 뭐 6에서 한 22%를 적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법인세 면제 혜택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얘기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경련은 이제 전경련에서 이렇게 기업하시는 거니까 분 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정태 팀장이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세요? 너무 낮네요. 임금 격차가 예, 예. 그렇죠. 충격적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임금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전에 뭐 국제 분업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제조 공장을 해외에 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점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10개국에 어쨌든 진출하는 게 늘어나기도 하니까 네. 정부에서도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그래가지고 뭐 중국이나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역 거래선이나 이런 걸 다변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확실히 이 통계로 보니까 베트남으로 향하는 게 늘어나고 있구나. 중국 대신. 네. 뭐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어떻게 지금 경제가 흐르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확실히 이제 지금 베트남 중심으로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실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런 제조업들 이런 게 다 지금 이제 아시안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이게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노동 환경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영향을 미치겠고, 사실 이게 하나의 현상을 그것만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인의 이 경제 인사를 꾸준히 들어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눈, 이게 다 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